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일 년 전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악의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테러리스트 척결을 내세운 보복은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희생을 낳았고 분쟁 지역은 이제 레바논과 예멘을 넘어서 이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똥만 닿아도 폭발할 것 같은 중동 상황,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자 전쟁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주요 통계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주민 1,200명이 테러 폭격 등으로 희생됐고 250명 정도가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가자 지구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4만 1,000여 명, 그중 30% 이상이 어린이다. 이런 집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뭐 통계도 있지만 우리 박현도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희생자 중에 70%가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 네. 그리고 건물의 70%가 파괴된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으면 미국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준 폭탄이 900kg 이상 폭탄이 10,000개 이상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했습니다. 900kg 이상의 그 큰 폭탄을. 다른 폭탄은 다 빼고요. 예. 900kg 이상 되는 폭탄 수만 10,000개 이상. 엄청난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뭐 이스라엘에게 살살해라, 민간인들 피하지 말아라 하면서 살상무기는 다 준 겁니다. 언행이 일치됐다고는 볼 수 없네요. 절대요. 절대 정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말과는 다른 엄청난 지원. 네, 900kg. 이거를, 네.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증거와 인도주의적 위기, 대규모 난민 그리고 이스라엘 인질 사망 등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교수님, 전쟁 1년 맞은 지금 가자 지구 상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제 영국의 일간지죠, 인디펜던트지가요. 네. 일면에다가 가자 지구 상황을 1년을 숫자로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하면은 그 상황이 그냥 드러날 것 같아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네. 일단 인디펜던트지에 보면은 가자 지역에 있는 병원의 36개 중에 31개가 파괴됐습니다. 병원 36개 중 31개 파괴.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이 1,205명이 죽었고요. 예. 가자 사람들은 41,870명이 죽었습니다. 인질은 251명이 잡혀갔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못 돌아온 사람들이 95명, 네. 예, 거의 100명 좀 안 되는데 예. 이들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국제 구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도와주려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국제 구호 단체 직원이 304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차별 포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무차별 표기라는 얘기죠. 이게 가자에서 이 숫자가 정말 쇼킹한데요. 네, 쇼킹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야, 숫자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귀에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에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걸 예. 보면서 할 말을 좀 잃었는데요. 지금 가자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들어서 살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계속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70%. 사망자의 70%를 차지했다는 그 부분. 네. 그다음에 인질 250명 중에 아직 100명 가까이가 돌아오지 못하고 생사가 확인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죽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가 300명이나 된다. 네, 네. 야, 이게 충격적인 통계들이 있었고요. 자, 전쟁 1년을 즈음해서 지금 벌어진 가장 큰 변화가 전선을 확대하냐 마냐 더 확대되는 어떤 분위기인데 충돌 양상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대는 이란까지 가 있는 편이죠. 네.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번 다시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주사 맞기 전에 막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할 거면 언제 할 것인지 빨리 하려면 하지. 이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 때 사실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가장 오랜 전쟁이 2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은 좀 넘겠지만 그래도 3달 4달 가겠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좀 1년이 왔고 그리고 전선은 하마스를 거의 평정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닙니다만 거의 평정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 쪽으로 갔죠. 그리고 후티 반군을 때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란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할기는 할 텐데 언제 할지 몰라 보니까 제가 옛날에 네. 제가 군대 가기도 전에 그 군대는 구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구타가 많았던 시기 그때는 이렇게 훈련을 받은 밤에 맞아야 자는데 밖으로 소집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네, 네. 여하튼 그런 그 긴장된 상황을 네, 긴장된 말씀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긴장된 상황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목표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괴멸입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 전황 볼 때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거는 네. 이스라엘 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계속적으로 미래 하마스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빨리 인지를 구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데 지금 그 목소리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하마스는 일단은 열외예요. 그런 그 인질도 지금 그 완전히 100명의 생사 이것도 사실은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본래는 최우선이 돼야 되죠. 예.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되니까 지금 예. 끌려가는 인질의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222님 문자부터 먼저 소개하고 이어갈게요. 어른들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이 희생된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4222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측이 레바논 공격에 나선 건 하마스에 더해 헤즈볼라 약화도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마스를 이제 괴멸하려고 목표는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괴멸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뭐 영화 친구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릴 때 확실히 다음에 저기 반항을 못하도록 뭐 이게 뭐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방송 용어로 좀 네네.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놔야지 그 다음에 후환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네네. 주인공이.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그 정도까지는 눌러놓는다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지금 괴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저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어떤 또 테러나 어떤 반격을 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목표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최대한 눌러놓는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스라엘 군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한 그래요? 목표다. 네. 언제 다시 살아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풀어야죠. 풀려면 휴전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가족들은 총리 집 앞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해도요. 네. 이게 지금 전혀 들어주질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250명이 잡혀갔었을 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는데 네타냐후 정부의 관리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사람 죽어서도 하마스 괴멸시켜야 된다 뭐 이런 네. 뜻이었나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인질을 좀 희생돼도 된다는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정부가 도대체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조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질을 이런 식으로 모른 채 하고 95명을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교수님 이 상황에서 하마스에 더해서 이제 헤즈볼라 쪽도 이제 공격을 하고 그쪽 약화도 겨냥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스라엘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요? 근데 이제 헤즈볼라는 감당을 떠나서 예. 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간에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에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설정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가 철책이라는 게 있고 네, 네. 철책을 군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철책 뒤쪽으로 쭉 한 단 가다 보면은 민통선이 있어서 민간인이 못 들어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민통선이 있는 다음에 마을은 그 민통선이 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전선에서 적어도 한 10km 정도는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살잖아요. 네네. 보통 20km 이상은 사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국경 5km 내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로켓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한 게 10월 7일이고 갑자기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헤즈볼라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맞을 것 같으니까 연대감을 표시하면서 10월 8일부터 헤즈볼라가 로켓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5km 안에 있는 마을들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만 명이 피난 간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집을 1년 동안 떠나왔는데 정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고 지금 볼멘 소리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도 이 주민 6만 명을 다시 재정착을 시키려면 헤즈볼라를 밀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즈볼라한테 요구하는 게, 야, 니들 지금 레바논 우리 국경에서 한 2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리타니 강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물러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헤즈볼라는 우리가 왜 물러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작전을 시작할 때는 북쪽의 마을 사람들을 다시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위쪽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더 넘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넘어서 네, 네. 플러스 알파로 작전을 하고 있고. 네. 자, 지금 전쟁 양상을 보면요, 교수님, 그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그 첨단 무기들, 이것들이 생각보다 더욱 더 강하다. 그리고 어떤 정보력까지 여기다가 더해져 가지고 예상 못했던 일들까지 나온다. 삐삐와 무전기 폭발, 이런 정보전 능력, 또 이제 아주 그 땅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그 무장단체 지도자들을 잇따라 네. 살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또 AI 기술이 활용된 네.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그 무장 능력과 군사적 우위, 이런 게 앞으로 어떤 그 중동 전세나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네.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예를 들면 하산 나스랄라를 죽였을 때 썼던 벙커버스터도 미국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스라엘이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줍니다. 많은 폭탄을 미국이 줘야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위치를 알고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깊숙이 들어가는 거. 네, 그거는 미국의 기술이고요. 네,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많은 부분에서 군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많은 나라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어서 군사 기술도 뛰어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스라엘 전쟁을 멈추게 하려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주변 국가들보다는 압도적인 무기의 신식 무기라든지 첨단 무기는 앞서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지나쳐서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다른 나라들도 올라오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요? 그렇죠.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네. 이쪽만 군사 기술이 좋다고 계속 때린다고 보복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없을 수 없죠. 말씀이시네요. 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거든요. 초음속 미사일도 있고요.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때린 것이 바로 이제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걸 꼭 어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제가 비유를 하냐면 네. 동남아시아 축구 옛날에 우리가 우습게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붙으면 이긴다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 중동에서도 뭐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우리가 좀 버거웠는데 요즘은 네. 바레인 다 그렇죠. 다 세요. 예, 그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랍의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난 4번의 전쟁에 아랍이 형편없이 진 거는 아랍 군인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랬다. 사실 문명률도 굉장히 높았고 네. 해독할지도 모르고
뭐 이해력도 없어서 졌는데 이제는 옛날에 아랍 군대가 아니다라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전한 만큼 다른 나라도 발전하니까 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지금 네. 군사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중동 문제가 단순히 군사력 갖고 때려 붙는다고 꼭 해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어떤 그 심정적으로 혹은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들이 많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것도 큰 부담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인데요. 예를 네. 들면은 아랍 국가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네타냐후 미우니까 이거 그냥 그 같이 손잡은 거 없는 걸 할 수 없냐? 네, 네. 물어봤어요. 예,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네타냐후는 밉지만 이스라엘이 미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간다. 좀 더디더라도 간다. 그리고 지금 매년 양측의 무역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랍 국가들은요,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죠. 국민들은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나하고 똑같은 아랍어를 쓰고 우리가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는데 저걸 보고도 계속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뭘 할 거냐. 부담되죠. 부담되죠. 그래서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고 싶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만 손을 잡으면 사실 아랍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거의 이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왜 손을 못 잡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랑 손을 잡고 싶다는 건 난 알고 있는데 너 나랑 손을 잡으려면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해. 팔레스타인 해결하지 않고서는 난 너하고 손을 못 잡아. 그건 왜냐면요. 민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아, 민심이. 네. 자,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확전 가능성 그 배경에는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무슬림 무장 단체들이 있고 여기를 딱 뒤에서 지원하는 이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반대편의 세력을 묶는 이들 세력들의 뭐 키워드라 그럴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팔레스타인 해방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1979년에 친미 친이스라엘 세속 왕정에서요. 예.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란이 혁명에 성공을 했고 이슬람 혁명을 성공했고 이 이슬람 혁명을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에 적용해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는 게 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침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바논 그 침공한 그 위치가 레바논의 남부 지역이요. 그게 슈아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전사들을 뽑아서 이란이 훈련을 시켜서 만든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장 아끼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무기와 돈을 주면서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키워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가 직접 못하는 거 어쨌든 하게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사실 예, 많은 분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란이 그런 그러니까, 걸 예. 해? 근데 레바논은 쉽게 말하면 종파로 갈라진 지역이거든요. 네.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주변 대리 세력들을 만들어 왔고 대리 세력들이 이란과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한다는 것으로 다 뭉쳐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만든 조직이 얼마나 많느냐. 이스라엘이 세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에 하마스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슬람 지하드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 레바논 옆에 있는 시리아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 옆에 있는 이라크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리고 저 아래쪽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방군도 이란이 후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은 부시 정권이 얘기하던 악의 축 얘기하던 그죠?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7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요. 유일하게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붙고 있는 거는 지금 이란이에요. 다른 데는 다 조직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조직이니까 이스라엘로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뒤에서 자꾸만 그렇게 조종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자. 이걸 하는 거고 그러면 이란은 왜 그럼 안 싸우려고 그러냐면 아니 이란과 이스라엘만 싸우면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미국이 끼어들 거거든요. 미국이 반드시 이스라엘 편을 들 거고 미국이 이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스라엘과 싸우면 나 미국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스라엘 편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란이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싸울 쉽게 말해서 용기나 그런 게 있을 때만이 어떻게 전면전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비가 됐을 때는 싸우겠지만 근데 서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굳이 전쟁을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면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얻을 게 더 많은데 네. 굳이 전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못 이해해서 이란의 자제력이 약해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란 전문가 중에서 이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정보원이었고요. 지금 유엔에서도 외교관계에 있는 알리스테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자제력하는 것을 약하다고 보지 말아라. 이거는 큰 오판이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오지만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자제하는 움직임도 있을 거다. 그런 취지의 그러니까 말씀 같아요. 이란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보복을 했지만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또 보복을 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보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안 하고 싶으니까 하지 말아라. 예, 확전해서 우리 얻을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네요. 네. 자, 0419님이 저는 전쟁을 겪지는 않은 세대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너무 슬퍼요. 근원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이제 자제하라 하면서 사실 무기 대주는 거 보면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더군다나 이제 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어떤 역할을 하기도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거를 만약에 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랄까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미국을 쉽게 말하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전쟁 1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년은 사실 미국 대선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말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하려고 그랬고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면 친이스라엘 표가 떨어질 거고 안 말리면 반이스라엘 표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게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막고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미국이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핵시설도 정유시설도 때리지 않고 아마도 이란의 혁명수비대 군사기지와 정보기지를 집중 공격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만약에 미국이 못 막았으면 핵시설이나 유전시설 때리면은 유가는 방송 그건 이제 이른바 중동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뉴스레터 K 못하죠. 아 그래요? 예. 그냥 그 생으로 그냥 열어놔야 되는 건가요 방송을? 그렇죠. 왜냐면 유가가 확 틀 텐데 이제 뭐 긴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은 거죠. 근데 그게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막기도 했지만 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 막았겠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그 보도가 거짓이 아니기를만 기원해 봅니다. 사실 교수님 시간은 다 됐는데 2081님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이 뽑히면은 좀 더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더 싫은 소리를 많이 할 거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너무나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